네, 안녕하세요. 더부 공인중개사 홍승철 소장입니다. 네, 안성이 드디어 해냈습니다. 지금 2021년 오늘이죠. 4월 22일 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최상위 철도 계획입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최상위 철도 계획이에요. 여기에 반영이 돼서 확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지자체의 모든 운명이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오늘 온라인으로 유튜브에서 생중계했죠. 네, 그 초안 1차 공청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거기서 전국별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철도망을 놓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연결을 하고 이런 부분을 우선 1차적인 안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완전한 확정은 아닙니다. 6월 달에 이제 한 2달 뒤쯤에 이제 완벽한 이제 확정 대상 내 이제 철도 노선들이 발표가 되게 됩니다. 예, 그런데 거의 이 초안에서 변함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역사적인 날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예, 안성은 경기도이면서 수도권이지만 네, 철도가 전혀 없어요. 예전에 20 몇 년도에 철도가 만들어졌죠. 천안에서 안성까지. 그리고 80 몇 년도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네, 철도가 없는 무철도 지역이 안성시입니다. 참 안성 너무나 참 미운 오리새끼죠. 네, 평택에 너무나 치이고 용인에 치이고 이천에 여주에 치이고 네, 더군다나 안성 밑에 진천이 있는데 진천에 혁신도시가 들어가 버리고 정말 가운데 껴서 아무것도 없는 동네예요. 네, 제 고향이지만 그렇습니다. 정확하게는 안성의 가운데에 안성시청이 있잖아요. 안성의 서부권, 네, 평택에 붙은 네, 공도 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 미양과 서운면 남부 쪽 그리고 이제 보계면 그리고 삼주 이쪽 오른쪽 동부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동부권과 남부권은 너무나 낙후되어 있던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안성 역사는 그럼 어디에 들어올까요? 안성 역사는 이게 오늘 여러분들 주제로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제가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이렇게 안성에 이제 수도권 내륙전철, 뭐 동탄에서 연결되고 그리고 평택에서 이천 부발역까지 가는 평택 부발선도 연결되고 그리고 제 1순위 검토 대상인데요. 경기도 광주의 삼동역이라고 있어요. 이 경강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현재 판교에서 여주역까지 쭉 전철이 내려갑니다. 판교는 강남역하고 연결이 돼 있죠. 그 중간에 삼동역이라고 경기도 광주에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는 지금 서울 수서랑 연결하는 걸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삼동역에서 이제 안성역까지도 연결하는 거, 이 노선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검토를 하고 있는 게 총 이제 3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서 2가지가 1차적으로 확정이 된 거예요. 동탄에서 안성으로 오는 거 그리고 평택에서 안성으로 오는 게 오늘 22일 날 발표가 된 겁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듣고 여러분들 굉장히 흥분되시죠? 와, 지금 앞으로 수도권 집중화가 굉장히 더 심화가 될 거예요. 그래서 타 지역이 아니고 경기도 프리미엄, 경기도가 앞에 붙어 있는 지역, 그러면서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완벽하게 저평가돼 있던 네, 미운오리 새끼였던 안성시가 어마어마하게 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 너무 흥분되고 막 그러시죠. 지금 내일 당장 주말에 안성에 빨리 부동산 땅 찾으러 가야 될 것 같고, 네, 제가 참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철도망 구축 계획이 뭐죠? 바로 개발 호재입니다. 개발 호재, 당연히 땅의 가격을 올리려면 개발 호재가 엄청난 것들이 들어와야 돼요. 그 중에서 최고는 철도망과 그리고 고속도로, 안성에는 서울 세종 고속도로 IC가 무려 4개나 들어갑니다. 전국에서 유일해요. 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왜 완벽하게 낙후되어 있고 미운 오리새끼로 취급받던 이 안성시의 서울 세종고속도로는요, 여러분들 제2 경부고속도로예요. 대한민국의 개발 축을 바꿀 어마어마한 고속도로입니다. 그런데 IC가 무려 4개나 안성에 들어갑니다. 자, 여기까지 들었을 때 이 모든 것들을 개발 호재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흥분하시면 안 돼요. 개발 호재만을 여러분들이 맹신해가지고 이 안성 지역에 이제 땅을 찾으러 공인중개사 문 똑똑 두드리고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네, 뭐 땅 찾으러 왔습니다. 땅 투자하려고 왔습니다. 네, 지금 안성에서 이런 식으로 오늘 4월 22일자를 기점으로 안성에는 지금 어떤 분위기가 불고 있을까요? 말 그대로 땅을 가진 지주들이 네, 매도인 우위 시장이 지금 안성입니다. 땅을 가진 사람들이 갑이에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예전부터 안성에 그렇게 안 팔리고 뭐 이런 땅들이 이제는 서울에서 눈먼 사람들, 전국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초짜들이 돈을 싸들고 안성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미 그러고 있어요. 이미 지금 용인 그 원삼의 SK 하이닉스가 들어오면서 이제 안성이 각광받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지금도 눈먼 투자자들이 안성으로 들어오는데 이렇게 철도 계획까지도 확정이 된 1차적인 안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들이 안성으로 막 몰려들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지주들이 그동안 안 팔렸던 땅들을 이제 팔아먹기 아주 좋은 타이밍입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걸려들 수가 있어요. 아무리 개발 호재가 뛰어나도요, 네, 평택의 고덕 신도시, 고덕 반도체 클러스터, 뭐 지제 역세권 그 주변에도 건들면 안 되는 땅이 있고요. 그리고 반드시 투자해야 되는 입지의 땅이 있는 겁니다. 남원주 역세권 어마어마하게 지금 개발하고 있지만 그쪽 주변에도 거들떠도 보면 안 되는 땅들이 있어요. 여주 역세권 15만 평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15만 평 더 추가로 개발해서 30만 평으로 무려 여주 역세권은 개발 계획이 확정이 돼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주 역세권 주변에서도 건들면 안 되는 입지의 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초보분들은 몰라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안성에 대해서 이 개발 호재 엄청난 걸 이야기는 하지만 걱정이 많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보분들은 개발 호재가 양날의 칼이에요. 개발 호재가 있어야지만 땅 가격이 올라가지만 초보분들한테는 어설픈 이상한 땅을 매도인들이 아싸 이 타이밍에 팔아먹자 하고 그런 땅을 여러분들은 걸려들 수가 있단 말입니다. 네, 지금 한 3주 전인가요? 한 달 전쯤에도 안중 역세권 쪽에 한 4년 전인가? 그때 안중 역세권 바람 엄청 불었을 때 이상한 땅을 사 놓으셨더라고요. 어떤 아주머니께서 본인도 느끼셨나봐요. 몇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잘못 산 것 같아요, 소장님. 그러고 저한테 네, 한 달 전쯤인가 한 3주 전쯤인가 전화가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될 확률이 높아요. 네, 안성은 지금 철저하게 매도자 우위 시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이 초보시라면 땅 투자 경험이 없고 아무것도 모르시다면 네, 함부로 여러분들은 안성에 가서 공인중개사문을 똑똑 두드리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요, 제 고객분들, 네, 최고 이제 VIP 고객분들 계시는데, 그분들 이제 안성 쪽 땅을 구해드리기 위해서 2주 동안 무려 13군데 부동산 다녔고요. 그리고 현장 답사한 물건만 30개 정도가 됩니다. 서류적으로 검토한 것까지, 서류 면접으로만 저한테 제가 검토한 땅만 한 40개는 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장 답사, 네, 얼굴 보고 1대1 얼굴 본 면접까지 친 땅들은 한 30개 정도 됩니다. 드론까지 가져가서 일일이 다 촬영을 하면서 입지까지 분석을 한 땅이거든요. 그런 땅들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땅을 찾는 데 있어서 아무리 못해도 네, 최소한 10군데 이상 그리고 수십 개의 땅을 보면서 네, 완벽하게 분석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호구 걸리지 마시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 여기에 흥분해서 네, 지금 주말에 당장 안성으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공부를 하든가 아니면 정말 실력 있고 믿을 만한 어떠한 전문가, 사람을 볼 줄 아는 그런 안목을 키우셔서 그 사람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될 수가 있겠죠. 네, 요즘 유튜브든 아니면 뭐 오프라인 강의든 네, 그렇게 활동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전문가를 믿을 만한 의사한테 내 몸을 맡기듯 네, 믿을 만한 정말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여러분들은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쭉 들어보세요. 유튜브에 수많은 몇 년 전부터 올려놓은 강의들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철학과 어떤 기준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네, 한방에 복불복 투자 이걸 워낙 이런 식으로 이런 스타일로 그 토지를 바라보는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논리적이고 네, 합리적인 수익률을 따라서 네, 그런 식으로 안정성을 기반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인지 여러분들은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서론이 길었죠? 네,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제가 뉴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22일 2시 25분에 발표된 뉴스입니다. 경기도 유일 철도 없는 안성시 동서 남북 2개 노선 반영. 자, 제4차 철도망 구축 계획에 수도권 내륙선과 평택 부발선 2개가 포함이 됐다는 겁니다. 굉장히 지금 고무적인 일입니다. 또 다른 뉴스를 보더라도 자, 화성 동탄에서부터 안성까지 가는 제4차 철도망 구축 계획 수도권 내륙선 반영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평택에서 부발까지 가는 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셨지만 화성에서 동탄에서 출발해 가지고 청주 공항까지 가는 건 뭐 아시는 분이 있고 모르시는 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안성에서는 더 중요했어요.
평택에서 출발해서 부발까지 가는 것보다 오히려 동탄에서 오는 게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내륙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년 전에 나왔던 뉴스 한번 보고 가시도록 할게요. 안성시가 수도권 내륙선 등 3개 철도 노선 유치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계획대로 철도가 유치되면 환승 거점인 안성역이 신설되는데 시는 수도권 철도 교통의 중심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하영 기자입니다. 안성역이 만들어질 겁니다. 평택에서 부발로 가는 라인이 있을 거고 동탄에서 안성을 거쳐서 청주국제공항까지 가는 요 라인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딱 겹치는 쪽이 안성역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럼 여기를 대략적으로 한번 유추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도를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도권 내륙선은요, 이렇게 동탄에서 출발해서 안성, 그리고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그리고 충북 혁신도시, 그리고 청주공항까지 연결을 하는 게 지금 확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떤 게 확정이 됐냐면은 평택 지제역에서 출발해서 이천 부발역까지 가는 게 이것도 확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 두 가지 노선을 제가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대략적인 안성역의 예상 위치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저의 철저한 저의 개인적인 뇌피셜입니다. 그냥 저의 개인적인 견해일 뿐이에요. 태클 걸지 마세요. 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완벽하게 틀릴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자, 이 보세요. 수도권 내륙선이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서 확정된 곳들은 어디죠? 평택 지제역 이미 있습니다. 그쵸? 부발역 이미 있어요. 그럼 이렇게 라인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동탄역 이미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청주국제공항 이미 국제공항 있어요. 그러면은 국제공항 반경 몇 킬로미터 섹터 안에 들어오게 될 거죠. 그리고 충북 혁신도시도 이미 있습니다. 그리고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도 있어요. 네, 여기는 다 이 섹터들은 확정이 된 곳입니다. 그러면은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몇 킬로미터 이내에 들어올 것이고 충북 혁신도시도 몇 킬로미터 이내에 들어올 것이고 청주국제공항도 이 주변 몇 킬로미터 이내에 들어올 것이에요. 유일하게 아무것도 확정이 안 된 곳이 안성이에요. 안성. 자, 그러면은 이렇게 확정이 되어 있는 포인트를 연결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카카오 맵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대략적으로 우선적으로 그려놨어요. 자, 우선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가 평택의 지제역입니다. 이쪽이 평택의 지제역이에요. 제가 동그라미 그려놨고, 그리고 여기서 쭉 올라가면 여기가 이천의 부발역입니다. 이천의 부발역이에요. 지금 평택에서 이천의 부발역까지 약 53km가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 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53km예요. 근데 저는 지금 이렇게 일직선으로 해놓으니까 약 45. 뭐 대략적으로 한 45km 정도가 됩니다. 한 8km 정도 차이 나죠. 참 지금 이 말 중요하게 여러분들 자 키핑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쪽 여기가 지제역 위쪽으로 지금 중고속 열차가 내려오는 게 동탄역이에요. 동탄역 위쪽으로는 수서역이고요. 그쵸? 그래서 지금 이 수서에서 평택까지 내려가는 이 중고속 열차가 똑같은 게 지금 동탄에서부터 안성 어딘가를 거쳐서 이쪽에 이제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여기를 지나서 충북 혁신도시를 지나서 청주국제공항까지 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그려놓은 데 있잖아요. 여기는 포인트들이 이미 정해진 데입니다. 그쵸? 정해진 데예요. 안성만 지금 아무런 정해진 포인트가 없어요. 그러면 한번 유추를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안성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호재들 이거를 조금 염두해 두고 판단을 해야 되겠죠. 아무데나 뭐 전철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가장 안성에다가 돈을 많이 쓰고 있는 어떤 대기업의 자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자 지금 안성 바로 위쪽 보게면 위쪽에 원산면에 용인 SK 하이닉스가 이쪽에 요만큼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구봉산 일대에는 삼성이 1999년부터 약 40만 평의 이쪽에 땅을 사놨어요. 그리고 이 삼성 바로 앞에 고3 IC 쪽으로 고3 IC 서울세전 고속도로가 들어오고요. 그리고 안성 종합운동장 이 일대에 안성맞춤 IC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금강저수지와 마둔 저수지 일대에 또 뭐 거의 JC 성격을 갖는 하이패스 전용 IC가 하나 들어오고요. 그리고 서우면 이쪽에 뭐 곤충과 사람들인가 그쪽 일대에 또 IC가 서운 IC가 하나 들어오게 돼요. 자, 이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이쪽 지제역이고 이쪽에 부발역입니다. 자, 보면은 중고속 열차라 그랬어요. 자, 보시면은 자, 중고속 열차니까 역사에
거리가 아주 가깝지 않아요. 보통 역사의 거리는 한 4km에서 5km. 지금 여주시 볼게요. 여주 지금 판교에서 여주까지 이렇게 지금 역사 전철역이 내려가잖아요. 여기 임해역에서 뭐 삼덕역까지 거리 한번 볼까요? 이렇게 수도권 전철이 그냥 가는 것들은 역사가 한 4km, 10km 이내예요. 지금 임해역에서 삼덕역까지 한 7km 거리, 직선 거리로 그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삼덕역에서 경기 광주역까지는 한 4.4km. 그리고 경기 광주역에서 그 다음에 초월역까지는 한 5km. 자, 요 정도 시기예요. 수도권 전철이 역사 거리는요, 한 4km에서 10km 이내로 좀 돼 있습니다. 근데 중고속 열차는 좀 틀려요. 이쪽에 수서역이거든요. 수서역에서 동탄역까지는 무려 32km입니다. 여기를 아주 빠르게 관통하다 보니까 중간에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32km예요. 그리고 동탄역에서 이쪽에 지제역, 평택 지제역까지는 약 한 20km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동탄에서 출발해가지고 안성 어딘가를 거쳐서 이쪽에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의 역사 하나가 어딘가는 만들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이 이쪽에 있지 않습니까? 이쪽 주변 어딘가에는 들어올 거예요. 자, 지금 동탄에서부터 여기 진천 혁신도 국가대표 선수촌 있는 데까지가 대략적으로 한 37km, 한 40km 정도 거리가 됩니다. 40km 정도가 돼요. 자, 그리고 여기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충북 혁신도시까지 대략적으로 한 12km. 네, 저는 지금 직선 거리만을 지금 잡아 놓은 거예요. 근데 실제 노선은 철도 노선은 어떻게 바뀔지는 좀 모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유분을 한 5km에서 10km까지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즉, 지금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충북 혁신도시까지 12km 직선 거리라고 제가 대략적으로 잡아놨지만 실제는 한 15km에서 20km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만 중고속 열차 들어오는 역사가 어느 정도 비슷하게 거리가 나옵니다. 이쪽 동탄에서도 동탄역에서 지제역까지도 한 20km였죠. 네, 비슷하게 여기도 20km 정도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충북 혁신도시에서 청주국제공항까지도 한 21km, 약 30km까지도 여유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개를 합치면은요, 대략적으로 한 50km까지 40에서 50km 정도 거리예요. 그런데 지금 이 동탄에서부터 청주 국제공항까지 연결하는 노선이 수도권 내륙철도가 지금 78km, 대략적으로 80km 거리라고 합니다. 80km 거리라고 해요. 자, 그럼 보세요. 이미 이렇게 포인트가 확정이 되어 있는 여기가 대략적으로 한 40에서 50km라고 지금 거리가 나오잖아요, 계산이. 그러면은 이 동탄에서부터 이 안성 어딘가를 거쳐서 여기까지는 대략 한 40km. 네, 대략적으로 거리가 딱 떨어져요. 그렇죠? 이 공사하는 구간이 총 80km 정도가 되는데 이 안성 밑에 진천부터 청주국제공항까지가 대략적으로 한 40에서 50까지 킬로미터 거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남은 거리는 이제 동탄에서 여기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있는 데까지는 대략적으로 한 35에서 40km 구간이 남아 있어요. 그럼 그 중간에 어딘가에 안성 역사가 만들어질 거란 얘기죠. 그러면 그 포인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포인트는 그냥 바로 보는 게 아니고 이 평택에서 이천까지 이어지는 라인에 십자로 교차가 되는 곳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게 바로 안성역이면서 환승역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지금 평택에서 지제역에서 이천 부발역까지 제가 이렇게 쭉 그어놨는데 직선 거리가 대략적으로 한 45km 정도가 됩니다. 근데 실제 공사하는 거리는 53km 정도를 공사를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좀 내려야 되겠죠. 왜냐면은 이 안성 섹터에서 위로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위에는 용인이니까. 그러면은 이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평택에서 부발까지 이어진 일직선 라인이 살짝 어딘가로 좀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오면서 53km 정도를 거리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럼 대략적으로 이건 완벽한 제 생각이에요. 어떤 분들은 지금 안성역이 여기 안성 JC 옆에 스타필드 있는 쪽에 만들어질 것이라고 하는데 지제역에서 여기까지는 한 5km 너무 가까워요. 그래서 이쪽에 들어설 확률은 저는 별로 없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왜냐면은 안성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서부권을 계속 발전을 해놨는데 서부권을 더욱더 발전시킨다? 동부권은 몰락하게 놔두고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평택 지제역에서 지금 이천 부발까지 가는 쪽에 있어서 여기 안성 시청 있는 쪽 있잖아요. 시청 있는 쪽에서 이천
부발역까지 연결을 이렇게 라인을 이렇게 꺾어서 한번 가게 되면 이게 대략적으로 한 53km 정도 거리가 나옵니다. 53km 정도 거리가 나와요. 네. 그러면은 자, 십자형으로 교차되는 곳, 이 동탄에서 안성 어딘가를 거쳐서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까지 가는데 이제 이 첫 번째 이 라인은 없어지고, 네, 요 라인은 없어지고, 네, 여기가 교차점이 지금 되는 부분이 좀 보여집니다. 그쵸? 그 부분이 지금 요 일대예요. 지금 요 일대, 보게면 일대. 이거는 저의 철저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네, 여기 일대가 지금 십자점으로 겹쳐지게 돼요. 그럼 이 일대가 만약에 안성역이 들어선다 그러면, 자, 동탄에서 출발해 가지고 안성역까지 대략적인 거리가, 네, 25km, 중고속 열차가 오는 거의 역사가 생기는 거의 평균적인 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있는 데까지도 대략적으로 한 11km에서 12km 정도. 네, 여기도 충분한 중고속 열차의 역사 거리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제가 굉장히 우기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우기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중요한 거점들을 놓고 제가 판단을 한번 해본다는 거예요. 동탄역은 이미 정해져 있고요. 지제역 정해져 있고, 부발역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이미 정해져 있어요. 충북 혁신도시 정해져 있고, 청주국제공항 정해져 있습니다. 이 주변 몇 킬로미터 섹타권 안에 역사가 만들어지겠죠. 이 동네는. 근데 안성만 유일하게 아무것도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안성만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십자형, 네, 환승역이 어딘가에 안성역에는 들어설 건데, 아무데나 들어서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어떠한 거대 자본이 들어가는 대규모 개발이라든가, 네, 아니면 어떤 대기업의 자본에 의해서 역사가 가까운 곳으로 당겨질 확률이 대단히 높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대략적으로 보면은 이 평택에서 이천까지 53km를 봤을 때 직선 라인으로 하면 너무 안성의, 네, 위쪽 부분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네, 뭐 양성면 거의 안성의 북쪽 끝으로 뭐 어디죠? 이거는 거의 뭐 용인 쪽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직선으로 가는 라인은 평택 부발선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살짝 꺾어서 간다라면 어느 부분에서 꺾일까? 안성시청 주변, 이 동부권에서 꺾일 확률이 높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대략적으로 53km가 되는 거고, 그리고 사실 더 무게를 제가 더 두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용인에 SK 하이닉스가 들어가잖아요. 자, 여러분들 평택에, 고덕에 이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가 들어섰을 때랑 그 전이랑 여러분들 한번 기억나시나요? 비교 한번 해보셨나요? 네. 자, 여기에 무게를 엄청나게 여러분들은 좀 두셔야 되는 거예요. 고덕에 삼성 반도체가 들어가면서 450만 평의 고덕 신도시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원삼에 거의 고덕에 있는 삼성 반도체 클러스터랑 거의 같은 규모로 원삼에 지금 SK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이닉스가. 그러면은 공장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주변에 어떠한 신도시가 분명히 대규모로 개발될 확률이 높아요. 물론 지금 제가 또 최근에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원삼 쪽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 남사나 이런 쪽, 네, 좀 더 거리감이 있지만 이런 쪽으로 대규모 어떤 개발들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 한 14km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그래서 남사 쪽에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지고, 네, 또 일부는 그거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뭐 원삼 쪽에도 이루어질 수가 있고, 아니면은 고개 쪽에 안성 쪽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이쪽에 또 어마어마하게 삼성이 뭔가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삼성이 40만 평 땅을 사놓고 뭔가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쪽 일대로 IC가 무려 4개나 지나간단 말이에요. 서울 세종 고속도로의 IC가. 이 용인 SK 하이닉스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인구가 늘어나게 될 거예요. 용인 쪽으로 늘어나든 아니면 안성 쪽으로 늘어나든. 그런데 거기에 또 삼성이 어마어마한 자금을 투입해서 뭔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쪽 안성 보계면이나 안성 시청 중심 쪽, 아니면은 이 용인 SK 하이닉스 딱 그 중간 라인 쪽에 어떤 안성역이 들어와야지만, 네, 이 용인 SK 하이닉스에 들어오는 어떤 고정 인구, 엄청난 일자리가 창출되기 때문에 주거지가 어마어마하게 생길 거란 말이죠. 몇백만 평 규모로 생길 겁니다. 그런데 그 밑에 삼성에서까지도 무슨 일을 벌인다면 이쪽 일대는 SK와 삼성이 엄청난 개발이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많은 인구가 동시에 사용하려면은, 네, 이 원삼과 보계 사이에 들어오든가, 아니면은 안성이 좀 더 주축이 돼서, 네, 안성 시청 주변으로 들어오든가, 이렇게 될 확률이 좀 더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이야기한 게 너무 복잡스럽나요? 그냥 간단합니다. 그쵸? 이미 정해져 있는 동탄역, 평택, 지제역, 부발역, 그리고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혁신도시, 청주국제공항. 여기까지는 포인트가 다 정해졌는데 안성만 지금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습니다. 섹터와 입지가 뭐가 정해진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중고속 열차의 역사가 들어서는 거리, 그리고 이렇게 각각의 지금 수도권 내륙선이 들어설 이 역사의 거리를 기점으로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본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개발 호재가 주변에 있는지에 따라서 무게감을 거기에 더 입지를 더 둔 거예요. 그리고 안성은요, 지금 안성시청이 이전을 할 건데 안성시청이 여기 안성맞춤 아톨 옆으로 이전을 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안성시청, 뭐든지 시청이 이전을 하고 새롭게 개발이 되는 곳을 좀 더 선호가 될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요, 이렇게 안성 쪽의 지도를 한번 켜놓고 보면은 안성시청을 중심으로 이 서부권, 공도 쪽에서부터 오는 이쪽 라인에는 그래도 뭔가 도심권이 빽빽합니다. 이게 경부고속도로고요. 도심권이 뭔가 빽빽해요. 그렇죠? 뭔가 빽빽합니다. 그런데 이 안성시청, 이 남부권 보세요. 이 밑에 전부 다 절대농지 아주 휑하게 있습니다. 오른쪽에도 뭐 절대농지처럼 보이는 뭔가가 휑하게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종합운동장 바로 앞쪽으로 이쪽에 안성맞춤 IC가 이렇게 들어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휑한데 IC가 들어선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그리고 금강호수 그리고 마순 저수지 있는 쪽 이쪽에도 IC가 또 하나 이렇게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장중리에. 그리고 밑에 서운 IC, 이쪽 서운 IC 쪽에도 고속도로 IC가 들어서고, 그러면서 이쪽 삼성과 용인, SK 하이닉스가 들어오는 이쪽 일대 이제 고3 저수지 주변으로 또 이렇게 IC가 하나 들어오는 거고요. 지금 안성에서는 안성의 이 서부권과 남부권 쪽으로 뭔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뭔가. 그러면은 안성역, 이 안성의 동부권이나 남부권 쪽으로 역사가 들어서지 않을까요? 새로운 시청이 만들어지는 쪽으로. 저의 뇌피셜이지만 어느 정도 저는 좀 신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속으로 무슨 헛소리야 라고 욕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판단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성 쪽에 투자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을 주셔도 되는데, 안성 쪽에는 정말 축사의 천국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또 한 번 강조해요. 지금도 저한테 계속 안성 쪽에 땅을 찾아달라는 분들이 지금 끊임없이 연락이 옵니다. 근데 제가 지금 한 분한테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다른 분들 안성 쪽 한 번이라도 좀 가보시고 나서 저한테 땅을 찾아달라고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제가 안내드린 땅 주변에는 눈앞에 축사가 어마어마하게 펼쳐져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안성은 미래를 보고 들어가는 곳이에요.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고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투자 기간도 정말 아무리 못해도 5년, 10년은 봐야 됩니다. 그냥 10년을 투자 기간을 생각하시고 이쪽에 안성 쪽에 들어가실 분들만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한 5억 이하 가지고 안성 쪽에 땅 찾으러 왔어요 라고 하면 공인중개사분들이 안내하는 땅 현장 가보시면 여러분들 한숨이 저절로 나옵니다. 와, 어떻게 내가 5억씩이나 지금 들고 왔는데 이런 땅을 안내를 하지? 이렇게 한숨이 푹푹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지금 동네가 바로 안성이에요. 그래서 미운 오리 새끼라는 겁니다. 안성은 지금 모습을 보는 게 아니에요. 5년 후, 7년 후, 10년 후, 15년 후를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초대박 개발지로 저는 안성을 꼽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동의하신다면 연락 주시고요. 아니신 분들은 나름 열심히 다른 개발지 찾아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